안녕하세요. 궁금한 수 대신 오픈해드리는 오픈합니다. 편의점에서 37,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고 한 이 미국 위스키인 헤븐즈 도어, 그만한 맛과 향이 잘 느껴질지 궁금해서 어제 바로 마셔봤습니다.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, 어제는 이제 뽕 따여서 그런지 확실히 알코올이 팍 쳤어요. 근데 그건 뭐 거의 모든 위스키에서 일어난 일이고, 뭐 스파이시함과 바닐라, 카라멜, 옥수수 당연히 느껴지죠. 뭐 미국 위스키니까. 근데 단맛이 특히 더 많이 강조됐습니다. 이상할 정도로 단맛의 이 피니쉬가 엄청나게 길었어요. 거의 끝에 가면 단맛밖에 안 남을 정도로. 그래서 이게 바닐라를 그냥 먹고 있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, 아예 앞에 있는 뭐 카라멜이나 뭐 오크터치나 이런 게 안 느껴질 정도로 단맛이 되게 강합니다. 그래서 직관적으로 뭔가 단맛이 느껴지니까 맛있다고 느껴져요. 그리고 강하진 않은데 꽤나 존재감 있는 시트러스가 있습니다. 뭐 레몬이나 라임 이런 쪽보다는 좀 더 달달한 뭐 자몽이나 오렌지류로 좀 빠져있는 그런 시트러스인데, 그렇다고 뭐 그 시트러스류의 단맛이 나냐? 그건 또 아니었고, 그냥 바닐라의 단맛이 길게 이어지는데 시트러스의 풍미가 좀 느껴진다 정도고, 그 와중에 아메리카 오크통을 쓰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죠. 코코넛도 뉘앙스가 좀 나왔고, 재밌었던 건 오크터치보단 바닐라가 좀 많이 강조됐습니다. 이게 이 위스키가 애초에 두 가지의 버번 위스키를 5년 이상 숙성한 거, 그리고 스트레이트 라이 위스키를 5년 이상 숙성한 거를 세 가지를 블렌딩을 해가지고 1년 동안 엘리게이터 차링, 그러니까 굉장히 오크통 속을 많이 태운 배럴에다가 본사 사이트에 보니까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를 숙성시킨다고 하더라고요. 방금 말한 내용 전부 다 본사 사이트에서 내용을 가져온 건데,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걸 보고 오크터치가 꽤 강할 거다, 스모키함이 강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, 있긴 있는데 단맛이 거의 다 지배를 해가지고 스모키가 느껴지긴 하나, 스모키 향이 뭐 강하거나 뭐 캐릭터성이 있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. 그래서 다른 것도 좀 찾아보니까 이게 차콜 멜로잉을 했다는, 그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죠, 잭 다니엘에서 이제 쓰는 수채 여과하는 거를 이제 사용했다는 내용도 있었는데, 본사 사이트에서는 그런 내용을 찾긴 어려웠어요. 그래서 확실하진 않은 것 같고, 그런 뉘앙스는 나요. 확실히 스모키함이 강조가 덜 되는 것도, 전반적으로 50도인데 부드러움으로 빠지는 것도 그런 걸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부드럽게 흘러가고 단맛이 강조되긴 합니다. 그리고 아주 약간의 견과류, 특히 저는 호두 느낌이 났어요. 그 생호두 딱 까고 나면은 약간 좀 비릿하고 기름기같이 느껴지는 그런 견과류 향이 있거든요. 물론 모든 견과류에 그런 느낌이 있지만 특히 더 호두 같은 뉘앙스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, 그리고 이제 어젯밤에 궁금해가지고 제가 버번 할 때 제일 많이 해보는 짓인데, 거의 30ml나 한 20ml 가량을 한 번에 입에 넣고 오물오물 씹으면은 또 그 특유의 맛이 느껴져요. 근데 전 거기서 그냥 꿀 같은 향을 느꼈습니다. 이게 단맛이 너무 강해서 그런 건지 꿀향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더라고요. 근데 전반적으로 뽕따치고는 부드러운 뉘앙스여가지고 되게 편하게 잘 마실 수 있었는데, 문제는 재미가 없어요. 이게 뭐 데일리로 한두 잔 먹고 자야지 하기엔 너무 좋은데, 막 이걸 너무 찾고 싶다라고 하기엔 그렇진 않았던 것 같고, 그냥 데일리로 마시기엔 참 괜찮았다. 왜냐면 엄청난 특징 없고, 뭐 적당히 스모키함, 뭐 코코넛, 견과류, 뭐 시트러스함 뭐 다 느껴지면서도 단맛이 쭉 이어지니까, 아 그냥 오늘 좀 달달한 거 하나 좀 먹고 편하게 잘래. 그리고 도수도 50도면은, 물론 버번치고 50도가 아주 강한 도수는 아니어도 도수가 꽤 되니까 그냥 데일리로 하루를 마무리하기에는 37,000원 이 정도 맛의 팔레트라면 아주 훌륭한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거를 만약에 영상 올렸던 것처럼 91,000원 주고 산다라고 하면은,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그건 아닌 것 같고, 37,000원이면은 오히려 가성비 있게 느껴진다. 이게 왜냐면은, 제가 이제 수많은 버번을 가지고 계신 형님들보다는 이제 버번이 많진 않아가지고 최대한 눈에 보이는 거 그냥 앞에 있는 거 좀 집어왔는데, 먼저 얘가 37,000원이 딱 생각나는 게 뭐였냐면, 이 버팔로 트레이스랑 메이커스 마크가 한 지금 5만원대 하거나 4만원대 뭐 후반하거나 이렇죠. 뭐 인문 3대장이라고 하는 와이드 서킷도 마찬가지고. 근데 어쨌든 얘네보다 싼 거잖아요. 근데 얘네보다 맛이 뒤처지냐라고 하면은 뒤처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. 캐릭터가 없을 뿐이지. 근데 얘가 더 싸니까, 결과적으로 지금 37,000원에 구매를 했다면 얘가 더 싸니까. 근데 얘를 9만원에 구매했다 하면은 이제 얘가 등장하는 거죠. 그러니까 얘가 9만원이면 전혀 살 이유가 없는데, 37,000원이면 당연히 얘가 8만원이니까 79,000원대니까 당연히 이제 와이터키 레어브리드로 가야 되고, 37,000원보다 저렴하다라고 하면 진빔, 얘보다는 확실히 맛있긴 합니다. 이건 뭐 당연한 거죠. 제가 진빔을 이렇게 많이 마셔놓고 오랫동안 남겨놔요. 이게 이렇게 오래 남겨놔도 진빔이 약간 계속 알코올 치는 게 오래 남더라고요. 어쨌든 얘가 얘보단 비싼 값을 하기는 합니다. 근데 그렇다고 얘랑 비슷한 사실 결에 있는 게, 이제 지금 다른 애들은 다 버번이지만 얘는 이제 테네시 위스키잖아요. 얘도 지금 제조사가 테네시 디스틸링 그룹인데,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교를 했을 때 잭 다니엘이 조금 더 비싸죠. 한 4만, 뭐 싸게 사면 44,000원. 어쨌든 이 헤븐즈 도어가 지금 잭 다니엘보다 좀 더 저렴한 상태인 거니까, 얘네 둘을 비교했을 때 솔직히 잭 다니엘을 먹을 것 같긴 하지만 싸니까 얘를 충분히 살만하다. 특히 또 뭐 지금 밥 딜런이 파거로스 그린 이 아이언 게이트 이 그림도 너무 예쁘고, 일단 병도 너무 예뻐요.
그리고 어딘가에 좀 가져가거나 내가 집에 두기에도 좀 뭔가 멋있어 보이고, 그쵸? 그리고 좀 특이한 위스키이기도 하고요. 그래가지고 저는 37,000원이면 충분히 메리트 있다라고 좀 판단이 들었습니다. 물론 다른 좋은 버번, 좋은 미국 위스키 너무나 많지만 이 정도 가격에 구할 수 있다면 한번 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뭐 이 위스키 얘기 살짝 해드리면은 밥 딜런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나킹 웨브 스토어 쓴 이제 싱어송라이터죠. 그분이 이제 직접 이 블렌딩 하는 거에 참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것도 저는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그런지 열심히 찾아봤는데 제대로 된 공식 기사는 아직 좀 못 봤는데 어쨌든 그렇다 하니까. 그리고 아까 잠깐 설명드린 이 아이언 게이트, 이 밥 딜런이 직접 그린 이 그림도 너무나 예쁘고, 그리고 그 세 가지의 위스키를 블렌딩하고 배럴을 각각 썼다가 한 번에 모아서 다시 한번 블렌딩한 걸 또 1년 숙성하고 이런 과정들이 일반적인 버번에서 느끼기가 좀 어려운 방식이다 보니까 저처럼 어느 정도 버번 위스키를 즐기고 있는 정도가 된다라고 하시면은 한 번쯤 37,000원이면 충분히 갈만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게 지금 떠들면서 에어링이 더 됐는데 에어링이 되면 될수록 진짜 달아져요. 근데 맛있습니다. 근데 재미는 없어. 그리고 꽤나 부드럽습니다. 전 괜찮은 것 같아요. 아무튼 이전에 올렸던 영상에서 신라면 서점에서는 45,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. 45,000원? 거기까지가 딱 심적 마지노선 같아. 그 이상으로 가격이 올라가면 얘를 살 이유를 전혀 모르겠어요. 그 22년도인가부터 수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출시했을 땐 96,000원인가 이랬더라고요. 근데 아마 그때 96,000원에 구매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크게 실망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, 네, 37,000원이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어쨌든 여러분도 1리터짜리 진빔 30,000원, 29,000원 이렇게 주고 사느니 이거 사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. 물론 스탠다드하진 않지만 맛있는 술이기 때문에. 여기까지 저의 아주 극히 개인적인 헤븐스도어 리뷰였고요. 여튼 계속 봐주시는 분들 감사하고 4,300명이 이제 됐더라고요. 너무 감사합니다. 제가 이 영상을 올리고 만드는 거에 대해서 생각이 엄청 많은데, 제가 커뮤니티에 한번 술 좀 마시다가 좀 감성글을 살짝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응원의 글을 달아주셔가지고 부담없이 영상을 만들고 즐겁게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유튜브가 생각보다 커지고, 그리고 그만큼 저는 제가 살면서 악플을 받아볼 거란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. 근데 썩나 있으신 분들이 많잖아요. 그런 걸 보면서 되게 마음이 조금 무너지기도 했던 것도 사실인데, 오히려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위스키 리뷰하는 게 사실 무서웠거든요. 뭔가 제가 제일 많이 공격을 받았던 내용이 글렌드로낙 12년을 쉐리밤이라고 했다가 이제 욕을 엄청 먹었는데, 그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조성원 기자님이 글렌드로낙 영상 올렸을 때 뭐 쉐리밤이라는 말에 대한 어원을 설명해 주시면서 원래 이런 용어였다라고 하길래 그럼 나도 써도 되겠네 했다가 뭔가 그게 어떻게 쉐리밤이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지탄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. 근데 뭐 그런 식의 어떤 글을 받아보면서 들었던 게, 이게 술 마시는 이런 위스키를 좋아하는 문화나 이런 것들이 참 건강하지 않구나, 건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구나. 물론 건강하게 드시는 분들 많지만 건강하지 않은 분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네, 굉장히 그렇더라고요. 처음에 슬로건으로 잡았던 게 건강한 술 문화를 지향한다고 하는데 그게 뭘까라는 고민을 좀 하다가, 우리가 서로의 주조기를 인정해주는 거, 서로의 맛 평가를 존중해주는 것이 뭔가, 그리고 내가 너랑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좀 술에 대한 즐거운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좀 건강한 술 문화가 아닐까.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게,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. 옛날에는 소맥 말아먹고 막 이런 게 술 문화가 안 좋았다고 하면 사실 그건 이제 많이 없어졌잖아요. 좀 생기는 게 미국의 순읍이죠. 순읍 문화 같은 게 좀 생겨가지고, 물론 예전부터 계셨지만 그런 분들은 맥주라든지 위스키라든지 어느 방면에 와인이라든지 어느 방면에 다 계셨지만, 술 마시는 사람도 이렇게 즐기는 사람도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도 많이 없잖아요. 솔직히 위스키 즐기는 분들이 그렇게 주변에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끼리 친하게 지내야지 왜 그렇게 싸우고 있나, 이렇게 우리끼리 즐거운 대화를 해도 모자랄 판에,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서 참 이게 슬픕니다. 술 마실 때는 저는 평소에 여러분도 다 평소에 일 바쁘고 힘들고 하시잖아요. 그냥 술 먹고 이렇게 주저기 적고 취미생활하고 놀 때는 즐겁게 마십시다. 이게 저도 옛날에 많이 그랬지만 게임하면서 화내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. 어렸을 때. 요즘엔 게임을 안 해서 화내는지 안 내는지 모르겠지만, 근데 진짜 바보 같다고 생각을 해요. 제가 바보 같았다고도 생각하고, 그렇게 게임하면서 화내고 막 이런 것들이. 근데 이렇게 위스키 마시는 거나 이런 것들도 화낼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. 여러분, 화내지 마시고 같이 많지도 않는 위스키 매니아들끼리 다투지 않고 즐겁게 건강한 술 문화를 만들어 왔으면 좋겠습니다. 모르면 알려주면 되죠. 구독자 4,300명, 참 제가 뭐라고, 신기하네요. 어쨌든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쫄지 않고 건강한 술 문화를 지향하러 오겠습니다. 여기 있는 것들도 뭐 한 번씩 리뷰할게요.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시려나? 이거 일라이저 크레이거 토스트 배럴이고 저거는 포로지스 싱글 배럴인데, 뭐 어쨌든
나머지는 다 너무 유명한 거라 제 식대로 리뷰하는 거 궁금하시면 또 댓글 남겨주세요. 영상은 얼마든지 찍을 수 있으니까. 어쨌든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